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8가지 현상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적신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용실을 폐점하거나 아니면 미용실을 간판까지 바꾸는 리뉴얼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이 하는데 근거,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을 요일별 매출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놀고 금, 토, 일만 매출이 현격히 차이 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매출이 많고 중간에 없다든지 이렇게 요일별의 최상과 최하의 차이가 아주 심하죠. 그러면 적어도 미용실이 뭐냐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이 똑같은 매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요일별 매출의 차가 심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 업무 일과 중에서 오전 내 놀고 오후에만 바쁘다든지 이 시간차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의 10시간의 근무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최저 매출과 최상 매출의 갭이 일정하지 않고 엄격히 심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런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하면 위험 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원 구하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직원들은 예민합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배울 게 있는지라는 걸 정확히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경쟁력이 자꾸 떨어졌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원을 구하기가 힘든데 직원을 구해놔도 오래 안착을 하지 않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원 이직률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결국은 고객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장기 근속이 절대적인데 장기 근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죠. 고객은 그럴 겁니다. 여긴 직원이 왜 자주 바뀌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할인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도 예전에 비해서 반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40% 할인 행사하면 고객이 왔는데 요즘은 안 와요. 물론 다른 경쟁업소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용실의 이미지가 낮아지면 혜택을 줘도 안 와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 안 좋은데 싸게 판다고 해도 안 사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에요. 왜 홍보에도 안 먹히지? 어떤 원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홍보에도 효과가 없어요. 홍보 자체에 효과가 없는 것 플러스 미용실의 이미지가 낮기 때문에 고객의 유입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안 와요. 자, 그 다음에는 가격 크레임이 자주 발생한다. 가격에 대한 고객의 수준, 가격에 대한 고객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그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에 대한 크레임이 생기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용실의 경쟁력이나 우리 미용실의 그 가격 대비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똑같은 가격대의 신규 오픈한 매장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째예요. 미용실의 남자 직원이 비율이 높아져요. 어느 순간부터 직원이 안 구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디자이너 위주로 구하게 돼요. 그래서 비율이 여자가 많았던 미용실이 어느 급격히 남자 비율로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할 것은 의도적으로 남자를 보충한다라고 하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단계에서는 남자가 너무 많아요. 쓰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용실이 안정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비가 과도하게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시술의 불균형이 심해진다. 무슨 얘기나? 자, 미용실이 보통 파마가 45%, 50%, 커트가 30% 내외, 그 다음에 클리닉, 클리닉, 염색. 그러니까 염색, 클리닉 순서를 이렇게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고객 수가 아니라 매출로 보면 파마, 커트, 염색, 클리닉 순서로 보통 배열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일정 비율에서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그래서 커트 요금의 비중이 급격히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커트가 없어지고 파마가 심해진다든지 이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매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 보통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경영자들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미용실에 뭔가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커트 손님이 과중하게 많다 보면 파마 손님이 안 와요. 불편하거든요. 안정된 곳이 없어요. 반대로 파마 손님이 너무 많다 보면 커트 손님이 기다리게 돼요. 그럼 점차적으로 커트 손님이 줄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의 팁으로는 디자이너가 여럿이 있다라고 하면 파마를 주면 모두 파마 손님을 주지 말고 한 명 정도는 커트를 대기시키는 디자이너를 두어서 돌리는 방법도 매니저들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미용실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8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요일별 매출 차가 심하다. 두 번째, 오후 늦은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게 된다. 세 번째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직원이 자주 바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홍보를 해도 고객 반응이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격 크레임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미용사의 성비가 남자나 여자 한쪽으로 급격히 치우치는 현상을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시술의 불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 미용실이 경영 상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가지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신호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셔야 된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고 연구하셔서 그 돌파구를 넘으시면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냥 방치했을 때가 더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도약하는, 혁신하는, 리뉴얼 오픈하는 어떤 계기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욤TV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기를 늘 기원합니다. 기욤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